자, 연합뉴스 기사고요. 물가 급한 불 꺼지자 사실상 금리 인상 끝. 한미 금리 차가 과제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4월 11일 어제죠. 11일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자, 금리가 이제 한국은 2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 없이 3.5%에서 계속 동결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과 시장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야, 한국도 금리를 급하게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급하게, 미국보다는 덜합니다만은 급하게 많이 올렸어요. 0.5에서 뭐 3.5까지 다이렉트로 쫙 올라왔었는데 2월 달에 이어서 이번 4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시켰는가?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금리를 인상시킵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한은의 전망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또 하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약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1, 2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비롯해 갈수록 경기 하강 신호가 뚜렷해지는 만큼 경기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가지죠, 그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할 때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잡힌 것 같아. 한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온 것 같아.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기가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아.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은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은의 금리 동결에도 미국 FED 연준이 5월 추가 인상에 나서면 금리 격차는 1.75%로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이 커진다는 점은 한내 고민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FOMC가 5월 2일, 3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5월 달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안 남았죠, 그죠? 한 달 동안 안 남은 5월 초에 미국 금리 인상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시장의 예측은 0.2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0.25를 더 올릴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입니다. 한국은 3.5%, 현재 격차는 1.5%예요. 그죠?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5%. 근데 미국이 5월 2일, 3일 날 FOMC에서 다시 0.25% 올리게 된다면은 금리 격차는 1.7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면은 한국도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저는 별로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팩트 더 보고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3월 달에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 4.2%로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연말에는 3%대로 접근할 거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도 6월달, 7월달만 하더라도 6%씩 오르다가 지금 이제 4.2%대로 많이 내려왔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많이 완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문제가 이거죠, 그죠? 가라앉은 경기도 동결의 핵심 명분이다. 역성장 우려 속에 금리 인상은 무리다. 지금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의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역성장 탈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많이 안 좋답니다. 1, 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3월까지 13개월째 1년 넘게 지금 무역수지는 적자야. 우리나라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3개월째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외국에서 벌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전형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늘지가 않는다. 세계 경기가 침체다. 물건을 갖다가 수출해서 팔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IMF 총재도 세계 경기 침체를 경고했고 미국 지표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가 인플레보다 더 큰 이슈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를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고요. 요게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많이 보셨죠? 한참 금리 급격하게 오를 때 미국 보십시오. 지금 0.25에서 지금 5%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한국도 금리를 쭉 올렸습니다만은 미국만 그렇게 심하게는 안 올렸죠. 미국에서 이렇게 0.25에서 5.0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1년이 안 걸렸다. 이거는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지는 역대급 금리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밑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끝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이제.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를 동결시켰다면은 언젠가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은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립금리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3.5%라는 금리는 중립금리라 이야기하는 2% 초반과는 아직도 차이가 1% 이상 나기 때문에 중립금리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언제 그러면은 금리 인하할 것인가? 그것은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5%, 만약에 5월달에 미국이 또 올린다면 1.75% 격차가 나는데,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나는데, 미국이 안 내리면은 한국이 먼저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현재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언제 금리를 내리는가는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리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언제 금리를 낼 것인가? 그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달려있겠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3.5%가 사실상 금리의 상단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떠한가? 주담대는 지금 4% 정도로 보시면 돼요. 4%. 가장 최근에 그 주담대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4대 은행이 아니고 지방은행에서 받으셨는데, 그분이 4.2%로 주담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대출 상담사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되면은 주담대 금리가 3% 후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는 현재는 4% 정도다. 그 말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한 4%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하고 주담대 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합니까? 안 살려고 합니까?
집을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집을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매수가 아니면은 전세 아니면 월세죠, 그죠? 매수를 안 하겠다는 것들은 나는 전세를 살 거야, 혹은 나는 월세를 살 거야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은 이전에 금리가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7%, 8%, 이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할 때 뭐 7%, 8%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7% 넘긴 적이 있었죠. 7%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선택했죠. 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그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월세 전환율은 뭐 5%, 6%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7%나 내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4% 수준 내려왔어요. 그런데 월세는 아직까지도 5%, 6%를 보시면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은 연 600만 원, 한 달 월간 5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월세 전환율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나는 집을 매수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의 주거지 선택은 월세 아니면 전세. 근데 현재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한 상황이야. 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분들의 선택은 전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세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급이 부족한 지역,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산은 어떠한가? 부산은 아시다시피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24년, 25년은 부산이 입주 물량 감소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은 13,000세대급이죠. 그죠? 13,000세대. 25년의 입주 물량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10,000세대가 채 안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수요가 전세로 향하고 있다면 전세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만약에 지금 현재 거주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부산에서 선택하셔야 된다면 만약에 전세를 선택하신다면 아마 2년 뒤에는 전세금을 올려줄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면 아마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